자, 오늘 오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후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 이렇게 재판도 꼬박꼬박 출석하고 대선 후보로서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깜짝 영입했습니다. 민생이 국정의 기본이고 중요한 건데 그런 점에서는 이 정부가 별로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표님 역할이 되는데 크시다고 생각하죠. 사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세상사라고 하는 게 또 얘기하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국정이라는 거는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나마 작은 나라가 분열돼가지고 역량을 모으지 못하니까 정말 딱한 일이에요. 윤여준 전 장관님은 평소에도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고언도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조언도 많이 구하는 편이고요. 윤여준 전 장관님한테 우리 선대위를 전체적으로 한번 맡아주십사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응해 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죠. 그만큼 여러 정부를 거친 윤여준 전 장관의 영입은 꼭 필요한 영입이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여준 전 장관 김영삼 정부 때 장관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도 모두 지원을 하고 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여준 전 장관을 따르거나 윤여준 전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맥과 파워들 이재명 캠프를 지지한다. 뭐 이렇게 앞으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선호하고 있는 보수 세력은 전통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구 보수가 아니라 전통 보수. 그러니까 윤여준 전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 비서로 정치 시작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면서 YS가 김현철 아들 때문에 사과할 때 이 사과 작성문을 작성하신 분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회창 그 총재의 참모를 하셨던 그야말로 청와대, 국회, 장관까지 해서 여러 보수 정치의 산 역사죠. 그래서 이런 전통 보수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줄 때 그때 보수의 외연이 확장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비단 주머니가 지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또 그 후보가 결정되는 그 컨셉에 맞게 또 비단 주머니를 내놓을 것이고 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수 인사에게 가고 삼고초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받아줍니다. 아하. 하지만 국민의힘 후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저 사람이 대통령은커녕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진영을 넘어가지고 내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거죠. 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재명을 통해서 또 본인의 정치나 본인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보수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깜짝 놀랄 카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깜짝 놀랄 카드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미 몇 가지 놀랄 만한 카드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색깔과 지역에 무관하게 유능한만 쓰겠다라고 이재명 후보가 선언을 했는데 선대위 구성을 보면 정말로 진보 보수 상관없이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나온 보수 책사 윤여준 전 장관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데 이어서 친유승민계도 합류를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을 했던 국민의힘 의원 김상욱 의원도 지금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명계는 말할 것도 없죠. 박용진, 김경수, 김부경, 김두관. 자, 비명계, 친문계, 심지어는 국민의힘 의원까지 영입을 시도를 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후보를 수락하면서 연설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통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어떤 국가를 통합하는 일, 국민을 통합하는 일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일단 그 이전에 1차적으로 선대위를 꾸림에 있어서 통합형 인사를 하면서 어떤 실용주의의 색깔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해내야 된다라는 이 열망이 당원들과 이재명 후보 간에
동일하게 이제 존재를 하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려면 결국 본선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외연 확장 능력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 유지라던가 아니면 과거에 대한 어떤 철저한 반성 이런 것들이 동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표류하고 있는 보수 지지층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계엄에 반대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었던 이 보수 세력들까지도 민주당에 표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다라는 네. 것. 그리고 당 내에서도 뭐 여전히 어떤 이재명 대표와 어떤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했던 그런 뼈아픈 지점들로 지적이 됐던 인사들에 대해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게 된다면 네. 당 내에서도 원팀이 되고 또 외부로는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네. 통합형 선대위를 통해서 압도적으로 이기겠다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말 그대로 용광로 선대위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도를 넘어서서 보수 그리고 반명, 친문 뭐 다양하게 인물들이 다 이재명 캠프에 지금 지지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짧게 말씀해 주시죠. 네. 용광로 선대위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광로는 뭡니까? 철광석이나 코쿠스나 여러 가지를 물질을 집어넣더라도 열을 가열하면 하나의 이제 그 물질로 변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말 그대로 지금 이재명 그 후보의 선대위가 용광로처럼 화학적 결합을 이루어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만드는데 원팀이 된다라면 대선에 굉장히 유리할 것입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 성장과 통합의 해체 논란에서 보듯이 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것이 용광로가 되고 외연이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오히려 내부적으로 알력이 증폭이 되거나 아니면 영입된 사람과 기존에 공을 세웠던 사람들과의 어떤 그 차별화 또는 이 그 자리 선점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면 오히려 외연 확장이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가 용광로처럼 화학적 결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재명 선대위의 이 용광로를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빅텐트도 그렇게 뒤집어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빅텐트가 효과적으로 가동되면 다행이지만 분열이 일으켜지면은 안 되겠죠. 양쪽 다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